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 앞으로 이런 모든 함수가 다 적용이 돼. 어느 파트에서나 무리함수, 유리함수 전부 다. 자,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 정말 필수거든. 꼭 좀 기억해 두자. 지금 이 문제에서 활용되는 게 바로 이거야. 쌤이 그냥 이름 좀 지어봤어. x의 값이다 보니까 정의역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자, 지금 x일 때 함수값이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치역이라 부르고, 지금 얘는 뭐야? 존재 범위에 있는 y좌표다 보니까 얘는 그냥 쌤이 공역의 절대값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정역, 공역 모두 절대값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x에 대한 함수값 치역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는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 절대값 있는 거 좋아 싫어? 이런 것들 너무 싫잖아. 그래, 그래서 먼저 절대값을 소고시킨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가 나와 있다라고 해보자. 그래, 절대값을 모두 없애버린 다음에 얘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면 자, 이 녀석 한번 좀 상황 한번 볼게. 실제로는 어디에 절대값 붙어있니? x에 절대값 붙어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 정의역이 원래는 실수 전체였던 것이 0 이상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 정의역이 있는 곳에서만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즉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져. 그러니까 왼쪽에 이런 모양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자, x가 실제 음수에서는 있지. 0 이상의 값으로만 절대값 때문에 바뀔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음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결과 모양밖에 안 나온다며. 자, 그럼 너희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x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앞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뀔 뿐 아니야? 그래서 양수에 나온 이 결과의 모양이, 자,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라는 거 알지? 요렇게 대칭 이동해서 나오게 되더라.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면 돼. 자, 공역이 0 이상인 것만 존재하다 보니 치역이 공역과 일치하는 부분에서만 나오잖아. 즉 y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자, y가 음수일 때는요, 양수로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y가 만약 음수인 부분이라면, 자,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y의 부호가 바뀐 것을 우리는 x축 대칭이라고 하잖아. 밑에 있는 이런 흰 색깔은 절대 나오지 않아. 그래서 y의 부호가 바뀐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대칭이동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는 물론 함수가 아니야.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x도 0 이상, y도 0 이상. 그러다 보니 x, y가 모두 0 이상인 부분만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즉 일사분면 상에서만 나오게 될 것이고, x만 음수일 때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y만 음수일 때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x축 대칭, 그 다음 둘 다 모두 음수일 경우에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는 아닐 거야.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 자, 얘는 좀 구별 지어야 돼. x에 대한 함수값, 치역의 절대값 붙은 경우인데, 즉 봐봐, 결과값이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 결과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면 절대값 때문에 0 이상으로 바뀌다 보니 x축 위에서 그려진 건 항상 그대로 나와. x축 밑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이때는 치역이다 보니 결과가 다 찍히긴 해. 하지만 fx가 음수면 양수가 되기 위해서 함수가 앞에 부호가 바뀌겠지. 즉 x축 밑에 있는 게 x축 위로 바뀌어서 나올 뿐이더라. 공역의 절대값과 치역의 절대값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 문제 풀 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53번. 자, b야. 근데 여기서 보면 1차항에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절대값이 한쪽에는 붙고 한쪽에만 안 붙은 것 같지만 제곱에는 절대값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생략돼서 나온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이 둘은 같다. 왜? 제곱 자체에 절대값 성질이 있으니까. 자, 굳이 반복해서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서 생략된 거라는 거지. 즉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역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절대값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낫지 뭐. 그래서 우선 절대값 없앤 다음에 먼저 그래프를 그리자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B의 부호, A의 부호, C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A, B, C의 부호를 찾아보도록 할게. 자, 일단 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단다. 자, 그러다 보니 얘는 최고차항 계수 아니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일단 A는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다음 B. 자, 그러면 쌤이 이래도 돼? 물론 이제 꼭지점 X좌표로 완전 제곱식 바꾸기가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봐. 그러다 보니까 쌤 이래도 돼? 두근의 합이 양수잖아. 그지? 왜? 둘 다 X축 오른쪽에 있다 보니.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끼리 더하다 보니 양수일 수밖에 없다. 즉 A분의 B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A가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B는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지. 100% 음수라는 거지. 그 다음 C는 Y절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지 않아? 양수니까 C는 양수.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생각하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B가 음수인 거 보니까 위로 볼록. 되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자, Y절편 양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꼭지점인데 정역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꼭지점의 위치는 크게 따질 필요가 없네. 그래, 그냥 원래 사실은 이제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A. 자, 완전 제곱식 바꿔봐야 되겠지? 2B분의 A인가? 그래서 실제 꼭지점의 위치는 완전 제곱식을 바꿔봐야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X의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꼭지점의 위치는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 봐야 된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묻고 1차항 계수 반띵하면 이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알아들을란지 모르겠다. B 음수 A 양수다 보니 음수고 지금 음수에다가 음수 곱하니까 양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면 꼭지점 위치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지만 지금 일단은 구해놨어. 왜 상관없는지는 여기 보면 알아. 자, Y절편이 양수라는 거 알고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꼭지점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씌우는 걸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 X에 절대값이 들어갔어. 즉 정의역이 0 이상인 부분만 나와.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럼 음수인 부분은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다 보니까 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잖아. 그러다 보니 자, 나오는 결과 Y축 대칭이 더한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꼭지점은 안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뭐. 자, 55번 문제 볼게. 2차 함수가 있대. 1일 때와 5일 때가 함수값이 서로 같대.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상황인 거고 문제 상황으로 적어보면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마이너스 5일 때랑 1일 때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알아. 그러다 보니까 2차 함수 대칭축 성질 생각해보면 함수값이 같은 지점의 중점, 즉 마이너스 5와 1의 평균.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잖아. 아, 그때 이 함수값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P라고 할게. 이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기억 얘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문제 조건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거네. B가 마이너스 4 이상이라면 그럼 B는 뭔데? 자, 그러면 쌤이 이래도 돼? 위에 있는 fx 함수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식 세워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잖아.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자 p 마이너스 4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럼 문제 조건이랑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4가 a라는 거 알 수 있겠고 p 마이너스 4가 b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b가 마이너스 4 이상이라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었어. 그러면 b의 p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 이상이라면 봤더니 p는 얼마?
이항시켜 보니까 0 이상이라면 이 조건이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이렇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 이하로 나오느냐라는 게 문제네. 근데 쌤이 지금 식 세운 거 한번 볼래? 꼭지점이 0 이상이라면 뭐 5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난 뭔지 몰라도 x축은 분명히 P에 있는 값보다 밑에 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잘 봐. 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야, 0 이상인 것이 존재하지 않겠어? 그러다 보니까 니은 얘기는 아쉽다. 만약 이게 부등호가 반대였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니은 얘기는 틀렸어. 자, 다음 얘기 한번 보도록 하자. 디귿.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마이너스 3.5잖아. 얘가 마이너스 1.5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4분의 9이다. 이 조건이 나왔네. 한번 가보자고. 자, 지금 보면 마이너스 2가 이거야. 자, 마이너스 3.5부터 마이너스 1.5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3.5는 내가 이제 가상으로 마이너스 3.5. 그러면 여기 거리가 1.5칸 떨어져 있지. 길이가. 그런데 범위가 또 어디라고? 자, 마이너스 1.5다 보니까 마이너스 1.5는 여기서 0.5칸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되지? 그럼 여기 0.5 거리야. 왜? 이차함수 대칭축 성질 생각하자고. 그럼 내가 보라 색깔로 한다면 자, 꼭지점 바탕으로 얘는 0.5칸, 얘는 1.5칸이다 보니까 일단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일단 가장 높은 거는 꼭지점. 그냥 내가 P라고 적도록 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일 때가 높이가 제일 낮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보라색만 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3.5, 즉 얼마 대입하면 되겠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네. 최대값은 F 마이너스 2 대입한 P.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을 함수값에 대입할게. 여기다 대입하자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플러스 P. 최대값, 최소값. 그러다 보니까 둘이 빼면 되겠다, 야. 그러면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이거다 보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지금 최대값,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묶었지. 그렇지. 자, 둘이 빼면 빼기 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4분의 9. 그렇지. 디귿은 맞는 말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자, 66번 같이 보도록 하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대. 자, fx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대. x, y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이 21일 때라는 조건절이 붙었네. 자, 일단 x, y는 자, 쌤 이래도 되네. 어차피 위에 있는 점이니까 y는 fx라는 거 알지 않아? fx식은 이거 나와 있고 말이야. 그래서 문자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낫지 뭐. y 대신에 fx 플러스 1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5-kx 플러스 5. 자, 문제에서는 이 함수식 자, x에 따라 함수값이 결정되는데 이 녀석 봐봐. 이게 포물선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잘 읽어봐봐. 그래프를 보니까 최소값 물을 듯도 싶은데 최대값을 물었어. 그러면 이 자식 꼭지점. 자, 완전 제곱식 바꿔봐. 아니면 뭐 미분하는 사람 미분해서 0 되는 거, 기울기가 0 되는 거 찾던지.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5마케잖아. 그러면 x좌표 2분의 k마 5일 때가 높이가 제일 작을 거란 말이야. 가장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함수값은 커지게 되겠지. 최대값이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에서 0부터 a까지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양 끝이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0일 수도 있으니까 자, 어차피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0부터 a까지만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0 이전에서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 0일 때 최대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봐봐. 용용 죽겠지 그랬더니 오징어 게임이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함수값 나오는데 지금 최대값이 20일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대칭축으로부터 더 거리가 멀어야 되겠다는 거 알지 않아? 그러니까 A는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 A까지 그려지는데 멀리 가면 꼭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최대니까 A일 때가 최대인 거지 뭐. 그래 그러면 여기 함수값에다가 A 집어넣을게. A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K 캐시백 플러스 제가 A 넣는다 그랬는데 잘못 넣었지. 깜짝 놀랐지. 다시 써요. 자 A자 플러스 5A 마이너스 KA 플러스 5가 최대값일 것이고 이 녀석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1이 나와야 돼. 근데 너희들 문제 한번 잘 봐. A가 뭔지 봤더니 0부터 A까지라 그랬는데 A 위치가 이거야. 즉 X축 위에 있다 보니 FA가 0을 만족해야 되네. 그럼 여기다가 빨리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을 때 0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자 메뉴에 fx에다가 A를 쳐넣어 보자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KA 플러스 4는 100%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fx에다가 A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식 아래식이 지금 만족한다는 전자에서 들어가니까 그냥 연립해버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KA는 마사이족이잖아. 그지? 왜 자꾸 4A라고 적을까? 그리고 이 녀석이 마사이족이다 보니까 정답은 일단은 5A 빼기 1이 되겠네. 5A 플러스 1 21. 그럼 5A는 20 되지? 그 다음에 A는 7성 4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4이다였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K값 구하라 그랬잖아. 지금 4 넣으면 함수값이 0 나오니까 다시 여기다 넣자고 0 나오는 거 같지? 16 마이너스 4K 캐시 플러스 4 빵. 자, 왜 자꾸 K4? 자, 승희 맞출 마음이 없는 거 알지? 사케 한 잔, K는 오징어 게임. 답 5번. 자, 6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일치하도록 일부분이 겹쳐져 있대. 자, 그냥 그림상에서 보이네. 두 정사각형이 8개의 점에서 만나고 색칠한 부분은 모두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다. 뭐 8개 점에서 만난다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지 뭐.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정확하게 이등분됐으니까 모두가 잘 등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 그러면 쌩 이래도 돼? 조금 문제를 풀 때 요 정도 융통성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삼각형 면적, 여기 삼각형 면적, 여기 삼각형 면적, 여기 삼각형 면적 다 똑같지 않겠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 삼각형을 잘 이어붙여서 만들면 쌤이래도 되네? 이둘 합치면 정사각형 아니야? 정사각형 몇 번 더 하면 돼? 2번 더 하면 되겠지. 요쪽 삼각형도 마찬가지야. 잘 이어붙이면 정사각형 되지? 요거 요렇게 포개해서 붙이면 정사각형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지금 내 말 때 이해하지? 아니면 또 좀 더 예쁘게 붙이면 요렇게 붙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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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더해도 되지 않아?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말이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뭐 일단 계산하기 귀차니즘이 크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4개 이어붙이기 한번 해봐도 돼? 보라색부터 이어붙일 거야. 그래서 자, 어차피 마름모 성질이니까 수직 이등분할 거 아니야. 만들어진 건 정사각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제 먼저 보라색부터 먼저 더할 생각이야. 그러면 보라색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구해야지 잘 구했다는 소문이 날까? 자, 그럼 우선 쌤이 이래도 되네. 자, 요쪽 부분을 그냥 요 빨간색으로 해서 요 녀석이라고 봐도 괜찮지. 즉, 이거 길이 찾으면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정말 식쓰기 싫어서 그런 거 결코 맞아. 그러면 쌤이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쪽 한 변의 길이가 A짜리잖아. 자, 요거 한 변의 길이 A짜리 도형 본 다음에 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각선 길이 구할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한 변의 길이가 a다 보니까 직각 이등변이잖아. 1대1 대 얼마?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요거 대각선 절반으로 띡 하고 끊을 거야. 그러면 2분의 루트 2a가 요 녀석의 길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아까 한 마리 이해했지?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루트 2a 대각선에서 절반 요렇게 해도 괜찮지.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길이 우리 알지 않아?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2분의 1 톡 하고 빼줘봐.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지. 즉 선생님이 이거 길이 구했네.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지 않냐? 그럼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저 녀석이 2배다 보니 분모 없애버려.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네. 정사각형이니까 얘의 제곱이지 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 이쪽으로도 한번 해보자. 네 개 또 합쳐도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는 소문을 들을까? 위치가 참 삐딱하기는 하다. 자, 쌤이 이래도 되겠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얘 길이가 이 녀석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구하기 편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쌤이 이쪽 변의 길이 구할게. 그러면 여기 길이와 똑같지 않겠어? 오케이 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 길이를 구할 거냐? 자, 이번에는 이쪽 대각선에서 자, 요 길이 빼주면 되겠다. 그지? 참고로 여기 빼야 될 길이는 a의 절반인 2분의 a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 지금 요 녀석은 대각선의 절반이라는 거 알잖아. 마찬가지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보니까 1대1 대 루트 2지. 루트 2에서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자 먼저 대각선의 절반에서 루트 2에서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2분의 a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찾은 것이 여기 길이 오케이 콜? 자 콜라 먹고 싶다고? 그러면 이쪽 변의 길이 찾은 것이 이 녀석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자 직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빗변을 해서 2등분하다. 또 이쪽 변의 길이와 똑같지 않아? 마찬가지 또 2배 해. 그러면 정리하면 루트 2 빼기 a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한 변의 길이다 보니 또 제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녀석이다 보니 이 녀석의 얼마를 구해라? 최소가. 근데 a에 따라서 지금 넓이가 변화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나온 거 봐봐. 몇 차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어? 2차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식 전개 한번 해볼게. 2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a 플러스 2.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문자 앞에 최고차 한계수 묶을게. 혹시 이거 수투 안 배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쌤이 힘들지만 요렇게 쓰고 있어. 자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문자 앞에 최고차 한계수로 묶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러다 보니까 나 같으면 a의 값에 3분의 2 루트 2 즉 여기 위에서 직적은 f에다가 3분의 2 루트 2 넣으면 최소값 나오지 않겠어? 계산은 패스. 자 72번 같이 보자. 두 이차함수가 있대. fx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네.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fx나 gx나 지수가 짝수차 및 상수항밖에 없어. 우리는 이런 함수를 우함수, 지수가 짝수차인 함수, y축 대칭 성질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괜찮지?
자, 여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과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구하시오. 서술하래. 싫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자, 그러니까 쌤 이래도 되겠네. 자, 지금 문제에서 좌표를 알려줬어. 자, 어떻게 알려줬느냐? A점, B점에 대해서는 정의역이 A다. 당연히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일 때 어차피 둘의 함수값들은 또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쌤이 해도 되네.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 구할게. 그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가로의 길이는 2a인데 둘레의 길이다 보니까 자, 이쪽으로도 2a, 이쪽으로도 2a. 그러니까 2a 두 번 모아. 괜찮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제 높이 찾아보자. 높이. 그러면 쌤이라도 돼? 위로 볼록인 gx의 함수값에서 아래로 볼록인 fx의 함수값 빼면 얘가 높이지 뭐. 그러니까 ga에서 fa 빼자고. 즉 얘에서 얘를 빼자는 소리야. 그 녀석이 이거의 길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2배 하면 되겠네. 자, 위로 볼록인 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2a제곱 플러스 3에서 a제곱 마이너스 5 뺀다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8 마이너스 a제곱 나오겠다. 자, 뭔가 잘못 뺀 듯 3a제곱. 자, 숫자가 뭔가 이게 좀 들어올 거를 암시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2배. 그러면 16 마이너스 9a제곱 나오겠다. 6a제곱. 자, 그러면 이게 둘레의 길이네. 그렇지? a에 따라 바뀌다 보니까 문제에서 이거 그래프 보면 최고치 한계수 음수잖아.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거 할 수 있지. 자, 둘레의 길이 당연히 최대값 물었겠지? 그러면 요식 좀 한번 정리해 보면 LA야. 자, 그럼 공통에서 최대한 묻고 시작하자. 자, 그러면 2로 묶으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이 나오겠고 쌤이 이래도 되지 어차피. 얘 중에서 제일 최대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2배 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문제 앞에 최고치 한계수로 묶어봐. 얘 완전 제곱식 구할 수 있지. a 빼기 3분의 1의 제곱. 즉 a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니까 빨리 여기 a다가 3분의 1 넣으세요.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녀석이 a가 최대일 것이고 그때 최대값은 여기다 3분의 1 넣었을 때 끝이네요. 계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나 숫자 못 넣겠다. 팔 아파서. 자, 73번 문제 보자. 두 이차함수가 있대. 하나는 fx. 자, 여기 그래프상에서는 fx 함수를 빨간색으로 하면 요런 식의 포물선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자,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네. 꼭지점은 언뜻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아, 다르구나. 일단 파란색 저기 꼭지점이 좀 더 왼쪽에 있어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자, 일단 한번 볼게. 여기서 보니까 알파와 베타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인가 보다. 그래? 그럼 빨리 둘이 연립해.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제곱은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b 빼기 q x c 마 r. 그렇지 뭐. 근데 너희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야, a 빼기 p가 뭔데? 최고치 한계수고 b 빼기 q 빼기 b는 이거 순서 바꾼 거네. 아, 이거 막 비명 지르고 있지 않니? 두 군의 합이 얼마냐?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 1로 만들면 1차 한계수 부호 반대잖아. 그러니까 부호 반대니까 b 빼기 q를 순서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기억 얘기는 맞네. 자, 그 다음에 니은 얘기 한번 살펴보자. f 알파와 g 알파는 0이네. 이걸 각각의 함수값 넣은 거네. 근데 너희들 이거 알잖아. 여기 함수값. 둘이 교점이고 둘의 함수값은 같겠지.
근데 y좌표 보니까 x축 위에 있는걸? 그러니까 둘이 함수값 같으니까 그냥 f알파의 제곱이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양수지 뭘. 자, 니은 얘기는 틀림. 디귿 얘기 한번 볼게. b제곱 q제곱 있는데 b제곱은 여기 fx gx의 1창이고 ac는 최고창과 곱인데 몇 배 돼 있어? 4배 돼 있네. 이거 삘 꽂히지 않아? 판별식 뒤지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왼쪽으로 이항해봐. 그러면 q제곱 마이너스 4ac 4pr 이거네 이거. 얘가 0보다 작으니? 라고 문제 묻고 있는데 너희들 눈 달렸잖아. 여기 그림 볼 줄 알지. 봐봐, 실제로 그림 많이 물어. 이건 fx에 대한 판별식인데 봐봐, x축과의 교점는 0. 이거 방정식 푼 거야. 얘로 해가지고 판별식 뒤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데 그럼 얘도 양수라는 거 알겠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qx도 봐봐. 요 교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있어. 얘가 0 만나는 것도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도 양수지 뭐. 양수끼리 더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번 틀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합성함수 얘기가 나온 거야. 자, 합성함수 얘기는 일단 알파를 gx에 넣고 그때 함수값이 정의역이 돼서 f함수에 넣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 꼭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y는 x 그래프야.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 먼저 g알파 값부터 구할게. 그러면 g알파 값이 여기야. 괜찮지? 그런데 이것을 x의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y는 x는 항등함수라 그러잖아. 그래, 쌤이 이래도 돼? 자, 여기 있는 x와 y좌표가 같다 보니까 여기 있는 y좌표와 x좌표는 똑같을 거야. 근데 그것을 f함수의 함수값에 넣다 보니까 100%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계속 쭉 이어서 한번 정리한 거 적어볼게. 자, 이 녀석. 자, 여기가 확대해서 보면 g알파.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도 g알파고 그거를 fx 빨간색 함수값에 넣다 보니까 요 녀석의 위치가 f.g 알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 합성함수 얘기는 y는 x 그래프가 주어질 것이다.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자, f 베라도 한번 해보자. 베스킨라빈스. 어차피 교점이니까 여기 있을 거야. 되지? 자, 교점인데 그때 함수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베라일 때 함수값. 이게 f 베라야.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양의 함수값인데 이걸 또 다시 정의역의 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y는 x, 요 초록색깔 교점, 정의역이 f 베라지. 괜찮지?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g함수에 밀어 넣어야 돼. g함수에 밀어 넣으면 자, g함수가 지금 위로 블록이다 보니까 여기 찍히게 되겠네. 되지? 왼쪽은 여기 찍혔고, 그지? 오른쪽은 여기 찍혀 있잖아. 그러면 함수값이 더 크지. 얘는 음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4번 내용도 맞지. 자, 5번. 자, 지금 문제에서 요 녀석의 해가 나왔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 fx는 이거잖아. 그러면 일단 해가 0과 k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금 낚시가 걸려 있는 것 같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k랑 연립했는데 자, 파란색 교점일 때는 둘의 높이가 같겠지. 그런데 문제 해가 0부터 k까지만 나와야 돼. 즉 요것이 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녀석과 y는 x를 연립을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k까지만 나올 때 보니까 서로 관계를 보니까
둘이 서로 다를 때인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을 때인 거지. 그러니까 쌤이 이걸 식을 설계를 하면 포물선이 y는 x보다 더 작을 때 요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x 플러스 c 얘가 0보다 작을 때지. 그런데 이 녀석은 몰래 b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이게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여서 그래프가 이것을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시킨 다음에 교점을 찾는데 일단 교점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디귿은 개솔. 괜찮죠? 자, 85번 문제 보자. k가 마이너스 2부터 2란다. 자, 지금 직선의 y절편인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교점에 대한 정보, 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이것이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대. 그럼 이렇게 A, B 잡았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B1, A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이 X절편과 만나는 것을 C라고 하겠다. 자, 삼각형 BAC 그 다음에 요거의 넓이의 합이 1에. 근데 너희들이 요거 한번 좀 생각해봐. 문제에서 얘 기울기가 2야. 그러다 보니까 요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거든. 즉 x의 길이의 2배가 높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마찬가지야. 얘 길이의 2배가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직선 닮은 꼴 성질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둬라. 자, 그러면 쌤이 이래도 되네. 일단 교점을 알아야지 밑변의 길이를 찾지. 밑변만 알면 게임 끝이야. 자, 그래서 쌤이 이래도 돼. 일단 교점 중요하니까 둘이 연립해.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되지. 그런데 지금 개수를 알지 못하니까 근을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고 들어가자고. 자, 근데 치사 똥강아지지. C점도 X좌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일단 K를 상수 취급해가지고 우리 X의 위치를 찾자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쓸 수 있겠네. 되지? 자, 베타 큰 근 이쪽을 이렇게 방향 잡으면 굳이 절대값도 쓸 필요 없겠다. 자, 얘가 축소가 되었어. 그럼 밑변의 길이 구하도록 할게. 자,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큰 놈에서 작은 놈 빼. 마이너스 2분의 K가 중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자, 대소관계 정해놓고 들어갔다, 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줬고는 지금 순서를 잡아준 거야. 요거 같아. 요 조건 만족하게 해주려고. 자, 이제 갑니다. 집에. 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집이구나. 자, 베라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빼자. 되죠? 즉, 이거 길이 구했어요. 높이. 그럼 밑변의 길이의 2배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어? 자, 밑변 한 번 더 곱하는데 2배를 해주자고. 근데 우리 어떻게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해줘야지. 재밌다. 그지?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구하자. 자, 이번에 또 마찬가지야. 밑변 길이 한 다음에 높이는 2배일 뿐이니까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괜찮지? 순서 이렇게 지켜서 빼야 되는데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거다 보니 제곱하니까 또 절대값 성질이 나와. 그러니까 순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 제곱 취할 거니까. 그러면 알파 빼기 2분의 K. 자, 똑같은 이유로 얘 제곱이 나오겠다. 이거 합이 1에. 자, 원래 2배 하고 삼각형의 넓이라서 2분의 1 위와 똑같아서 그냥 끝이야.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요거 전개하면 되지. 알파 제곱 그 다음에 K 알파 4분의 K 제곱 그 다음에 베라 제곱 사이 지금 2배에 또 2배 하다 보니 베라 K 그 다음에 4분의 K제 이것이 2라는 거지 뭐. 그러면 근과 괴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게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왜?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이
k-1이라는 걸 아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지?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분의 k제곱 요것이 2지. 그래서 숫자 넣고 계산해. 마이너스 2 넣으니까 4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2분의 k제곱은 2.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8 6 되죠. 또 2배 12 마이너스 4k 한 잔 플러스 k제곱 빵. 그러다 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다 보니까 어이구 6, 22 부가 서로 반대여야 되는데 진짜 또 거지다. 자, 계산해봐. 내가 어디서 또 삑살이 난 것 같아. 원리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 안 되면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87번 볼게.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자, 물론 이제 절대값도 범위 나눠가지고 수작업으로 정말 계산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개수만 묻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막 그래프를 하지 않고서는 참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되겠지. 근이 뭐 나오는지는 그닥 관심이 없다라는 거니까 기하학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자, 승이 왜 이항을 했느냐. 방정식이면 빨리 한쪽 0 만들어야 되는데 이항한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 이동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둘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요 절대값 함수와 상수 함수의 위치 관계. 그러면 자, y축 대칭인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있다 보니 결과와 음의 값이 나올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피 색깔로 적어보면 자, y절편이 마이너스 3인데 자, 음수로 나온 부분 아까 그래프 얘기했던 거 결과값 전체에 마이너스 붙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음수인 부분만 대칭 이동해서 이쪽 부분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 상수함수와 만나는 건데 실근이 개수가 몇 개가 되기를 원한다? 4개가 되기를 원한다. 정수 k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 다 써 있잖아. 자, 정수 k가 어떻게 해야 돼? 높이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보니 1 아니면 2인 거지. 답 3번. 자, 이 문제가 바로 근의 분리 2야. 근의 분리 1이 0을 바탕으로 해서 0보다 클 때, 즉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일 때 있지. 자, 그런데 지금 뭐야? 두 실근이 문제에서 얘기 나온 거 봐봐. 하나는 0부터 1 사이, 하나는 1부터 2 사이에 하나씩 존재해야 된대. 이런 게 바로 지금 어때? 방정식으로 풀 수 없다라는 거야. 즉, 뭘 해봐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없이 가능한 것은 오직 0밖에 없고 그림을 그리면 얘까지도 다 포함돼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하학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볼게. 왼쪽 함수 얘 x축이야.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일단 포물선 아래로 볼록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그림 잡아. 그러다 보면 한 근 알파, 하나 베타가 있을 텐데 한 근은 0에서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한 근은 1부터 2 사이. 되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fx 함수라고 보면 자, 0일 때 함수 값은 자, 이렇게 사이에 알파가 있으려면 즉 f0은 양수가 나와야 되겠고 이럴 때 그림 보니까 x축 밑에 있어야 되겠네. 음수를 만족해야 되겠고. 되지? 이거 똑같은 일이구나. 자, 2일 때는 양수. 함수값이 x축 위에 나오면 이렇게 사이에 존재할 수 있지 않겠냐. 미안해, 이거 똑같은 일이야. k값의 범위 구하래. 0 쳐넣어봐. 그럼 0일 때 함수값. 캐지나 칭칭난의 슈퍼마켓 마이너스 1 양수.
한번 1 넣어봐. 7 마이너스. 자, k 빼기 13.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슈퍼마켓 마이너스 2 음수. 자, 2일 때 함수값 4, 7이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하늘날기 플러스 k제 슈퍼마켓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세개 연립분등식 푸세요. 인수분해해서요. 그러면 답입니다.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PQ래.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RX군이라고 한다. PQRS의 대소관계는 뭐야, 지금 근에 대해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또 근의 분리 2네. 아까 뭐 해야 된다? 방금 좀 전 문제에서 근의 분리 2는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그냥 문제 포기하겠다. 이 소리라는 거 명심해줘. 그럼 기하학적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개수가 실수다 보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지금 일단 앞에 있는 PQ에 대한 두 군,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PQ는 일단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Q 하나. 자, 개수가 지금 실수라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 그려봤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자고. 내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둘이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네. 어떠한 일이 있나 한번 보자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단 이것만 아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게 웃긴 게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ABC, CBA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조금 상황 생각해봐. 어차피 그는 지금 문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절대 0이 아니라. 자, X가 어차피 근 중에서는 0이 아니란 건 100% 알잖아. 이렇게 나누고 봐봐. 그러면 개수 A. 그러면 X분의 B. 그 다음에 X제곱분의 C야. 지금 내 말 때 알아듣겠니? 자, 이 방정식 푸는 거와 똑같지 뭐. 그러니 쌤이래도 돼. 위에 있는 x와 얘의 근은, 자, 얘는 x'이라고 잡을게. 위에 있는 x와 x'은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0에서 1 사이에 q가 나왔으면, 자, 일단 양수인 거 알지? 자, 1보다 작은 거야. 역수 취하면 q분의 1이다 보니까, 자, 요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은 요렇게 q분의 1. p도 0부터 1이다 보니 음수인 거 조심해야 돼. 자, 1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역수 취하면 p분의 1. 요렇게 바뀌게 되겠지. 작은 것을 R, 큰 거를 S라고 한다라 그랬어. 그러면 순서 대소 관계는 R이 제일 작고 P고 Q고 S가 제일 크겠더라. 그러네. 그나마 계산이 없어서 자, 끝까지 해줄게. 답은 4번.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자. 0일 때 1이고 1일 때나 3일 때나 함수값이 같대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로 봐서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같으니까 2차 함수 대칭축 성질에 의해서 둘의 평균 1.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아직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 아무것도. 0,1을 지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1이라는 건 아는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파악도 안 되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추가 조건 보니까 2부터 3 사이래. 선분 AB와 만난단다. 그럼 이쯤 어딘가에서 선분 AB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일단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 만약 내가 위로 볼록으로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지는데, 다행히 위로 볼록이면 진행이, 자, 꼭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낮아지는데, 자, 0이랑은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랑은 한 칸 이상 떨어지고, 얘 함수값은 1이다 보니 꼭지점으로 또 조금만 내려가고 더 많이 내려가다 보니 얘는 가능하겠다. 만약 아래로 볼록이라면 반대가 되겠네. 어떠니?
자,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함수값이 더 큰데 진행은 오른쪽이 더하는데 왜? 높이가 0이잖아. 왼쪽이 더 함수값이 높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될 것이다.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는 것도 100%라는 거죠. 100%. 그러니까 일단은 난 뭔지 몰라도 꼭지점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원리는 지금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해. 자, 개소리지. 자, 그러면 기억 얘기. 모든 실수에 대해서 1일 때 함수값보다 x일 때 함수값이 항상 같거나 작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참.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0 맞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 자, 이제 그림도 좀 활용 한번 해보자. 한근 알파, 한근 베타인데 어차피 1대칭이잖아. 그럼 또 중점 성질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지금 처음에는 2였겠지.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바로 직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 자, 요렇게 해서 없애봐. 그러면 f2x 2배속 되지? y는 fx. 지금 여기서 두 근이 하나는 알파 베타였는데 2배속하다 보니까 자, 걸리는 시간 절반.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 그러니 얘도 2분의 1만큼 뒤로, 2분의 배라도 2분의 1만큼 뒤로. 괜찮지? 두 분의 합은 0 맞습니까? 이것이 문제네. 이거 왜 마이너스 붙었어? 그래, 그럼 둘이 더해보자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보니까 0 맞네. 야, 그냥 그림 그려서 확인해도 괜찮겠는데? 그러면 니은은 정답. 자, fx의 2차의 계수가 a일 때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 최고차인 계수 음수라는 것도 알고, 최고차인 계수, 그러니까 a는 음수야. 아, 디귿 얘기 음수라고 써있긴 하구만. 치사하다. 자, 그러니까 전혀 힌트가 되지 않아. y절편이 1이고 꼭지점이 1이다 보니까 일단 두 근의 합이 2다 보니까 야, 지금 위에 정보만으로도 식이 꽤 써지는데 a로 묶었을 때 x제곱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라는 건 100% 확실하지.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 1이라는 것도 알잖아. 괜찮지?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왜 y절편이 1이라는 얘기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두 근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요 정보를 통해 가지고 x축에 있는 것이. 그러면 x절편 한번 찾아보자고. 자, y에다가 얼마일 때 x절편이니? 빵이지 뭐. 되지? 그럼 두 근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또 근의 공식 써야 되는구나. 치사하다. 치사해. 자, 약간 잔머리를 굴려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거 근의 공식 써가지고도 문제는 풀 수 있겠는데 일단 노가다하기 싫잖아. 자, 지금 여기서 보면 A값 음수인 건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최고차인 계수가 이하인 거 맞느냐.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폭이 오그라들잖아. 괜찮지? 그 다음에 지금 숫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밖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절대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자, 이 말이 잘 이해 안 됐다. 뭐 금요일에 보충을 오시던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음수인 건 알다 보니까 뭐 범위를 굳이 다 구할 필요는 없고 최대가 얘 값보다 작다라는 거 보이면 되다 보니까 일단 음수인 것 중에서 크기가 제일 낮은 것은 3,0을 지날 때일 거야. 그래서 9a 마이너스 6a 플러스 1. 자, 그러다 보니 3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우와, 아슬아슬하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숫자 크기가 커지가 더 낮아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도 멈추는 어딘가가 있겠지. 이번에 또 마찬가지 2,0 대입하기 싫어.
그래서 2 넣었을 때 x 축진하는 거 한 번 더 따져보면 이 알파가 얼마인지 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 저 조건을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건 이거다 보니 결과 요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서 디귿 얘기는 참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최고 차이 계수가 1, -2인 두 이차함수가 있대. fx는 x제곱으로 출발하고 gx는 -2 x제곱으로 출발한대. 자, 아래 있는 값을 구하시오 그러는데 일단 이거 한번 보자고. 가조건 fx와 gx의 그래프는 x는 k를 축으로 한다. 상황 보자고. 그래? 일단 x는 k 하나 꼭지점 잡아놓고 축이라 그랬으니까 fx는 최고차인 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로, gx는 숫자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음수다 보니 위로 볼로. 그러니까 gx는 빨간색으로. 요렇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라 그랬어? fx의 함수값이 gx 함수값보다 낮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 교점을 바탕으로 낮은 부분. 되지? 둘 다 특징이 공통으로 x는 k 대칭이다 보니 해 2, 5라는 얘기 나왔잖아. 그래? 그럼 이 사이다 보니 여기 x 2일 때 5일 때 정중앙에 x는 k 있겠네. k 값은 둘의 중점이다 보니 2와 5의 평균 2분의 7이라는 것도 다이렉트로 알겠다. 괜찮죠? 아, 근데 우리가 부등식을 풀려면 어떻게 푸냐? 한쪽 이항하지 않아? 지금 왜 이게 또 힌트가 되느냐면 둘의 함수값의 차이 구하래.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항시켜 볼게.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 1 -2니까 빼기 돼가지고 일단 3x 제곱이라는 거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둘의 교점 알지 않니? 2와 5에서 만나니까 2일 때와 5일 때 함수값이 같다 보니 나머지가 빵이야. 무조건 인수분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등식 문제는 뭐야 다 있잖아. 그러면 k가 2분의 7이고 자 f3, g3의 함수값을 여기다 3만 넣으면 되니까 3 빼기는 1, 3 넣으면 -2. 그러면 2분의 7, 3 곱하기 1 곱하기 -2.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21인 거지. 정답은 1번.